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로 총선 이후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명시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과반이 넘는 57%가 찬성했습니다. 특검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보수층에서도 43%가 특검 도입 찬성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67%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전인 지난 3월 30%대였던 긍정평가율은 총선 이후 2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이 조사는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반영된 결과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24%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 2주년 무렵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였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33%였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최 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퇴학 수순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경찰은 내일 최 씨에게 사이코패스 검사에 동의하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충동적인지 공감 능력이 있는지 등을 점수화하는 검사로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다니던 서울 소재 의대 측은 최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최 씨가 구속 상태여서 참석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김모 씨에 대해 본인 진술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 씨는 범행 장소에서 경찰과 마주치자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리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붙잡힌 뒤에는 진술을 거부하다 어머니와 통화한 뒤 입을 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상 정보가 함께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측 우려에 따라 최 씨 신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네이버가 키워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정부 브리핑 직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이버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겁니다. 어제 소프트뱅크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7월 초까지 네이버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 자본이 재조정될 경우 네이버는 일본 시장 철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늘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고용 불안 등에 대한 사측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동물을 잡는 올무에 걸린 유기견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세연 기자입니다. 내장이요? 예, 내장 보이는 게 내장이에요? 예. 아유. 이 개는 몸이 절반이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장기가 드러나고 살은 예리하게 썰렸습니다. 잘라졌어요? 예. 여기는 살을 파고 들어갔어요. 몸에서 잘라낸 건 1.5cm 굵기 얇은 철사줄입니다. 동물을 잡기 위한 올무, 여기 허리가 걸렸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야, 너 어떻게 살고 있었냐 그래도. 임신까지 한 거 같죠? 몸이 둘로 나뉘기 직전 구조된 이 개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뱃속 새끼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새끼가 자꾸 커지면은 내장이 다 튀어나와 버리고 구멍이 더 커지고. 그래도 생명을 건졌고 이제 살아남을 희망은 생겼습니다. 이런 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달리는 자동차 사이 절룩거리며 뛰는 이 흰 개는 다리에 올무가 걸렸습니다. 역시 다리가 잘려나가기 직전 구조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진 영상을 받고 위급하다고 느껴서 바로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한박산 근처에서 올무에 걸린 유기견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건 이달 초부터입니다. 길에 누운 이 개도 허리가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숨쉬기도 버거워하는 이 개는 사람이 다가가자 도망갑니다. 아직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분명한데 이런 올무 설치한 사람 처벌은 어렵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는데 사실 누군지 특정되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도 아픔을 느끼는 건 사람과 같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